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레넥스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에 대한 건데요. 이 회사를 둘러싼 주식시장의 미스터리가 정말 기묘합니다. 아니, 어떻게 매출이 4,200%나 성장한 회사의 주가가 80% 이상 폭락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먼저 이 회사가 보여줬던 아주 긍정적인 모습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왜 한때 이 회사에 열광했는지 그 엄청난 성장 스토리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플러스 4,200%. 이게 3분기에 보고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입니다. 와, 정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숫자죠? 이 놀라운 성장률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실제로 3분기 매출이 35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로 대규모 시설을 인수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였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레넥스는 정말 완벽한 회사처럼 보였어요. 원래 부동산 사업을 하다가 친환경 솔루션으로 사업 방향을 아주 성공적으로 바꿨고요. 80에이커나 되는 유기물 처리 시설도 인수했습니다. 심지어 제품 가격을 25%나 올렸는데도 새로운 주문이 계속 들어왔고 재무적으로도 건전해 보이려고 모든 전환사채까지 다 갚았어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보이죠. 모든 게 다 장밋빛 미래를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 화려한 성장 스토리 이면에 숨겨져 있던 아주 심각한 재무 상태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9개월 동안의 누적 순손실이 무려 마이너스 1,230만 달러. 그러니까 매출이 막 폭발력으로 늘어나는 그 순간에도 회사는 사실 엄청난 돈을 까먹고 있었던 거죠. 손실이 끝이 아니에요. 회사가 짊어진 빚, 그러니까 총 부채는 거의 2,6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빚은 2,600만 달러에 가까운데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고작 23만 달러뿐이에요. 이건 뭐 거의 현금이 바닥났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숫자 1,309%, 이게 바로 부채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인데요. 투자자들한테는 이 회사 위험합니다 라고 외치는 아주 강력한 경고신호, 그야말로 빨간 깃발인 셈이죠. 당연히 금융 전문가들의 평가는 아주 냉혹했습니다.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건 고위험, 고평가 주식이다. 강력 매도. 딱 잘라 말했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장은 왜 이 회사를 이렇게까지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회사가 우리 제품 인기 많아서 가격 25% 올립니다 하고 호재를 발표했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야 정상인데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그날 주가가 6%나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시장이 회사가 하는 말을 그냥 콧방귀도 안 낀다는 거죠.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식 희석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피자 한 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8조각이었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16조각으로 더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는 한 조각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회사가 돈이 없어서 주식을 새로 막 찍어내면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이 주식 희석이라는 게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첫째, 회사가 돈이 없어서 당장 운영 자금이 필요해져요. 둘째, 그래서 수백만 주, 수천만 주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셋째, 기존 주식 한 주가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되죠. 내 피사 조각이 작아지는 것처럼요. 넷째, 결국 개별 주식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레넥스의 경우는요,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중에 보통주로 바꿔줄게요 하고 약속하면서 발행할 수 있게 승인받은 신주 물량이 무려 9천만 주가 넘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9천만 개가 넘는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폭탄이 머리 위에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주주 구성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회사 내부자들 지분이 무려 76%예요. 그런데 똑똑한 돈, 그러니까 시장의 큰 손이라고 불리는 기관 투자자들은 고작 4%만 들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전문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내부자 지분이 이렇게 높으면 아까 말한 그 대규모 주식 발행 같은 결정을 자기들끼리 너무 쉽게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 주주들이 반대해봤자 힘이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사방이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회사가 꺼내든 마지막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리브랜딩. 회사 이름을 싹 바꾸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거죠. 최근 행보를 시간순으로 쭉 보면 이 그림이 더 명확해져요. 보세요. 2분기, 3분기에 엄청난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이목을 끕니다. 근데 바로 그 직후인 12월 8일에 대규모 주식 발행을 승인받아요. 그리고 열흘 뒤 우리 회사 이름 바꿉니다 하고 리브랜딩을 발표하니까 주가가 잠깐 26%나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나스닥에 VNX 엔터프라이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다시 등장하는 거죠. 이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처럼 보이지 않나요? 결국 레넥스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쪽 얼굴은 뭐냐? 폭발적인 매출 성장, 친환경 기업으로의 멋진 변신, 이런 희망적인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바로 강세론자들이 보는 모습이죠. 하지만 다른 쪽 얼굴, 즉 약세론자들이 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대한 손실, 감당하기 힘든 빚,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주식 희석이라는 시한폭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레넥스 엔터프라이즈. 이 회사는 과연 진짜 친환경 기업으로의 대전환에 성공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화려한 숫자들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지막 금융적 환상에 불과한 걸까요? 진짜와 가짜, 그 사이에서 진실은 무엇일지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